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 떨었는데 갑자기 사진이 저게 떠가지고 제가 제공한 사진이 아닙니다. 네, 어, 제 이름은 김영찬이고요. 꿈이 있는 교회는 2009년에 처음 왔었던 것 같고, 제가 2000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1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를 오늘 좀 하려고 하는데, 주제는 스텝이 꼬일 수는 있지만, 사실 그 목사님께서 처음에는 이제 제가 하는 일이 국제기구 UNDP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세계 곳곳에 고통받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려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로 준비하다가 계속 잘 안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마침 또 큐티책 뒤를 보니까 이번에 주제가 스텝이 꼬일 수는 있지만이잖아요. 그래서 참 자꾸 저도 꼬여서, 그래서 이제 어제 계속 고치다가, 그래서 주제는 이렇게 잡았는데, 이거 끝나고 나면 왜 이렇게 하게 되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제가 발표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직업상. 근데 직업의 특성상 최근에 뭐 외교부 장관 앞에서도 발표를 했고, 근데 이 자리가 좀 유난히 떨리네요. 그래서 혹시 떨더라도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겠다고 꿈을 가진 건 고3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로를 막 고민할 때인데,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생각했을 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사실 이 구절이 먼저 그때 왔는지, 아니면 제가 일을 하면서 이 구절이 제 마음에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 17절인데요. 영어로 하면 Learn to do good, seek justice, correct oppression, bring justice to the fatherless, and plead to the widow's cause. 그래서 한국어로 하면, 너희는 자신을 씻어 깨끗이 하고 내 앞에서 너희 악을 버리고 죄된 생활을 청산하라. 선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정의를 추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보호하고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제 마음에 들어왔고, 굶주리고 헐벗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일이 제게 꿈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고3 때 고민할 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첫 번째는 신문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제가 그 신문 기사를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에는 국민일보 기사였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크리스찬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동시에 하고 싶은데, 자기가 아프리카 오지에서 이제 국제기구에서 일하면서 선교사분들이 갈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한다. 그게 되게 감명 깊게 왔었고, 또 저희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고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기도 응답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는데 제가 유엔 사무총장이 되는 기도 응답을 받으셨대요. 그때만 해도 반기문 총장님이 되기 전이라서 우리나라에서 유엔이 뭔지, 사실 저희 또 시골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뭐 유엔 사무총장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셨을 텐데, 그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제가 고3 때 생활기록부를 보면 그 장래 희망에 고1, 2때는 이벤트 회사 사장이 꿈이었다가 고3 때 유엔 사무총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유엔이 어떤 일을 하냐면, 혹시 SDG라고 들어보셨어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고 하는
지속 가능 개발 목표라는 17가지 골이 있습니다. 그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유엔이 하는 모든 일은 17가지 그 목표에 부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뭐 1번은 빈곤 퇴치, 2번은 기아 종식, 3번은 건강과 웰빙, 4번은 양질의 교육, 5번은 성평등, 6번은 깨끗한 물과 위생. 그래서 여러 가지 세계 곳곳에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빈곤, 기아, 전쟁, 오염, 욕심, 차별, 재해 각종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자, 그리고 또 고통받는 지구를 돕고자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런 각종 환난과 고난으로 인해서 스텝이 꼬인 사람들이 다시 춤출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이번 주제를 스텝이 꼬인 쓴 있지만 라고 했고요. 그래서 크게 두 파트로 나눴는데요, 제 발표를. 하나는 제가 지난 10년 동안 그 스텝이 꼬인 분들을 스텝이 다시 춤출 수 있도록 돕는 일, 그 중에 수많은 곳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곳, 동티모르 일을 하려고 하고요. 이분은 저도 스텝이 많이 꼬였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근데 제가 스텝이 꼬였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는지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난 10년간에 있었던 사진들을 쭉 모아봤어요. 그래서 뭐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선은 유학을 해서 석사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연애도 했고 결혼도 했고 산티아고 가서 순례길도 다녀왔고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2013년에 제가 처음 미국 유학을 떠났는데, 이제 그때 이제 꿈 있는 교회 한창 다니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떠날 때부터 제 스텝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장학금을 다 지원했는데 다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근데 제가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 아버지께서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가라. 일단 가서 한 학기 학비만 뭐 아버지가 무슨 수를 써서도 마련해 볼 테니 뭐 제가 모았던 돈하고 다 합쳐서 한 학기 학비만 가지고 가라. 가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다.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스텝이 엄청나게 꼬였죠, 처음부터. 그런데 지금 10년간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발표 준비를 하면서 쭉 돌아봤더니 그 여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거를 좀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를 갔었냐면요, 2013년부터 14년엔 미국에 있었고요, 14년부터 20년 동안 스위스에 있었고, 그 다음 2년은 동티모르, 그 다음 1년은 필리핀, 1년은 라오스, 이렇게 있었습니다. 처음 계획은 2년 미국으로 석사 갔다가 한국 돌아오는 거였어요. 이렇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동티모르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 설명은 그냥 제가 이거를 동티모르 도착해서 한 달 지났을 때 저희 양가 부모님한테 동티모르가 어떤 나라예요 라고 보여드리려고 찍은 영상인데요, 이게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틀어드리겠습니다. 소리가 혹시 날까요?
이렇게 보면 무슨 여행 관광 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시작이었고, 그래서 제가 일단은 부모님께 보내드리는 영상이니까 코로나 시국에 아들 며느리가 그때 당시 그 동티모르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민간 항공기가 막혀서 그 섬나라거든요. 동티모르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유일한 항공기는 WFP라고 세계 식량 계획에서 운영하는 한 달에 딱 한 대 있는 비행기만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동네로 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딱 터져서 딱 조사를 했어요. 여기 뭐 그 코로나가 중증으로 가서 인공호흡 그 뭐라 그러죠? 그 산소호흡기를 차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 필요한 산소호흡기가 몇 대가 있는지 동티모르 전체를 찾았는데 딱 한 대가 있었고, 그 한 대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 한 대를 운영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좀 되게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간다니까 부모님들이 엄청 걱정하셨죠. 그래서 영상에는 되게 좋은 것들만 이제 담아서 넣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독립한 지가 얼마 안 됐고 내전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나라였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자 사회 불안이 점점 심각해졌고, 시내 한복판에서 그 마셜 아트 그룹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무술을 연마하면 왜 이렇게 좀 도덕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런 게 아니라 그 조폭을 마셜 아트 그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두 개의 큰 조폭 그룹이 있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으로 싸우셨어요. 그래서 하루는 시내 한복판에서 한 부족이 한쪽 파한테 활을 쏜 거예요. 사제활을. 그래서 그 활을 맞은 사진이 저희 그 UN 그 시큐리티 팀한테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두 쪽이 싸울 수 있으니 시내에 나가지 말아라.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에는 굉장히 행복한 곳이었지만 사실은 그 언제든지 뭔가 폭발할 수 있는, 왜냐하면 오랜 동안 식민을 겪었고 내전을 겪어서 국민 대다수가 어떤 후유증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팀은 그 UNDP가 하는 그 일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거버넌스라고 해서 민주주의나 인권, 어떤 그 정부가 돌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거버넌스를 도와주는 거버넌스 팀이 있고요. 지속 가능 개발 팀이라고 해서 경제 개발을 돕는 팀이 있고, 또 지속 가능 개발 팀은 환경 쪽을 돕는 팀이 있고 경제 개발 팀이 있습니다. 저는 거버넌스 팀의 팀장으로 갔었고요. 제가 주로 했던 일은 이 밑에 있는 것들이 제가 다 담당했던 사업들인데요. 뭐 지방 분권, 낙후 지역 재생 에너지 공급, 그 다음에 젠더 기반 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일, 선거, 공정한 선거를 돕는 일, 사회 통합, 사법, 반부패, 의회, 수해 복구, 코로나 대응, 뭐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했습니다. 이 일들도 다 의미가 있었는데 오늘 제가 그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딱 한 가지 일만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2021년 4월 9일이었어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동티모르 카톨릭 국가라서 부활절이 굉장히 큰 행사거든요. 부활절 전날 밤이었는데 비가 심상치 않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남아는 원래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니까 뭐 이러다 말겠지 했는데 이거는 기존에 오던 비랑은 너무 다른 거였어요. 그래서 혹시나 설마 했는데 밤사이에 왔던 비가 멈추지 않고 부활절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동티모르 역사상 거의 제일 최악의 홍수 상황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항공사진인데요. 위에서 본 게 이게 다 잠긴 거예요. 그래서 정부 청사가 일단 잠겼고요. UN 기구들이 다 모인 UN 컴파운드가 다 잠겼어요. 잠겼고 수도가 그렇게 수해를 입어서 수재민이 한 12,000명 정도 났었고 한 30명 정도가 사망했던 그런 굉장히 큰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미 경제가 어려워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제 방역 차원에서 그 정부가 그 수도와 지방을 이제 그 서로 왔다 갔다 못하게 막아버렸는데, 수도에 있던 대학생들이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이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 주중에 수업을 듣고 주말에 이제 그 싼 버스 막 그 버스 위에 타고 해서 막 1불짜리 버스를 타고 내려가서 고향집에 가서 쌀을 들고 와서 그 쌀로 밥을 해 먹는 그런 학생들이 많았는데, 정부가 이걸 막아버리니까 그 굶는 학생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명 정도가 굶어서 죽는 상황까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사회가 되게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정말 절망과 좌절이 온 나라를 덮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유엔 직원들도 많이 수해를 입었고 저희 사무실도 이미 물에 잠겼고,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날 이제 바로 가서 이제 그 사무실에 들어온 흙을 퍼내고 그러고 있는데 동티모르 정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빨리 긴급하게 와서 좀 도와달라. 지금 우리가 그 ADB라고 해서 아시아 개발은행에서 받은 한 10만 불 정도, 100만 불 정도가 있는데 이걸로 사업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수재민을 지원하는 사업을. 그래서 이제 제가 긴급하게 그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투입이 됐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수재민 5,441명에게 긴급 일자리를 제공해서 그분들이 이제 수재민을 지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만 불을 저희가 기업을 고용해서 뭐 바로 복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그걸 돈으로 그냥 바로 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택한 방법은 이미 지금 사회가 불안했고 일자리 없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부 기준으로 이분들을 고용을 해서 그분들이 자기의 집과 지역 사회를 복구하는 일을 해서 그걸로 이제 일당을 받는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Cash for Work라고 유엔이 긴급 구호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총 42개 마을을 피해를 복구 지원하고 5,400명의 수재민을 고용하고 이분들이 이제 이 돈을 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Financial Literacy라고 해서 뭐 수입과 지출을 기본적인 개념을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노약자, 장애인분들, 노동에 참여할 수 없는 취약계층 대상으로는 푸드바스켓, 그래서 그 지역에서 농부들이 생산하는 그런 물건들을 저희가 다 받아서 바스켓에 담아서 배달하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사업을 긴급하게 6개월 만에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어서 동티모르 청년들, 대학생들 20명을 고용을 해서 그 중에 10명은 그 수재민 마을에서 수재를 입은 그 청년들 20명을 고용을 해서 그 친구들하고 저하고 그야말로 이렇게 팀을 이뤄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시간이 부족하면 중간에 자르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이렇게 비가 3일 내내 왔어요. 안 멈추고. 보시면 여기 잠긴 마을들이 대부분 어떤 마을들이냐면요. 딜리 시내에 그 지방에서 돈 벌려고 올라온 분들이 불법으로 정착한 그런 마을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더 취약했죠. 하무뚝 설비 커뮤니다데라는 프로젝트 네임이었는데 하무뚝이 투게더, 그러니까 함께, 설비가 serve, 커뮤니다데가 커뮤니티, 우리 함께 우리 마을을 위해라는 그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했고요. 원래 여긴 배가 다니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이 안쪽 마을을 들어갈 수 없게 돼서 어부들이 배를 들고 와서 이제 물건을 날아주기 시작했습니다. 42개 마을은 이제 저희가 갖고 있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일 피해를 많이 입은 마을들을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어떤 연령이랑 경제 상황, 피해 정도를 파악해서 등록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 첫 번째 마을의 이장님과 읍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네. 마을이 어쨌든 하나가 돼야 되는 거라서 모든 과정을 다 같이 참여를 했고요. 한 60%가 청년들이었습니다. 18세에서 35세. 그리고 이런 장비들도 저희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 돈이 최대한 이 동티모르 경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동티모르 그 청년들이 만든 어떤 업체에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이거 장비를 만들어 볼 수 있나 용접해서.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빗자루도 일부러 저쪽 시장 같은 데 가서 그러니까 최대한 현지에서 모든 걸 조달할 수 있도록
티셔츠를 찍는 청년 기업이 있어서 거기서 받아왔고, 물도 마찬가지로 생수를 하는 기업에서 가져오고, 그리고 이제 이 수작업으로 모자를 만드는 분들이 계셨는데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이분들이 일자를 갑자기 잃어서 너무 힘들어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도 이제 전국의 여러 지역에 수소문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했던 일은 그 홍수로 인해서 막혔던 하수 시설을 청소하기 시작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분들이 느낀 게, 이분들이 이제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는 시설 자체가 없어요, 평상시에. 그래서 쓰레기를 아무데나 항상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하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분들이 스스로 저희가 요청한 것 이외의 사업들을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여기에 다시 쓰레기가 들어가면 또 비가 오면 또 막힐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따가 사진이 나올 텐데, 이런 걸 뭐 이제 재활용해서 뭔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산사태가 났던 곳에 그 전통적인 방법으로 그 산사태를 방지할 수 있도록 뚝을 만들고 나무를 심는 작업들, 그 다음에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그 사인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돈을 모아서, 자기들 월급 받은 돈을 모아서 쓰레기 수거장을 마을마다 만들었어요. 이거는 자기들 월급을 일당을 사용한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사업을 처음에 진행하다가 물어봤어요. 어떤 남자분한테 이 돈 어디다 쓸 거냐 그랬더니, 그때가 유로 축구가 막 진행될 때인데 이거 베팅 해가지고 2배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큰일이다. 그래서 현지에 있던 호주 은행하고 협력을 해서 파이낸셜 리터러시 트레이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맹이라고 하듯이 경제도 문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파악을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 대학생 청년들을 트레이닝 업 트레이너라고 보통 부르는데, 저희 대학생 20명이 그걸 가르칠 수 있는 트레이너로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지역 사회에 가서 트레이닝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그 결과를 거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어디다 돈을 쓰셨는지, 대부분은 식재료, 그리고 월세, 그리고 교육비에 사용했다라고 대답을 해주셔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마을을 마치고, 왼쪽에 있는 할아버지가 이제 그 쓰레기를 수거하는 할아버지셨고, 오른쪽에 있는 아주머니가 그 이장님이셨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정말 작게 시작했는데 그거 가지고 그 마을 분들이 나서서 더 뭔가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재활용하는 방법들, 우리가 마을을 다시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표현할 때 이 국제개발에서 표현할 때 로컬 오너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보다 우리의 어떤 작은 뭔가를 통해서 그분들이 이제 그 사업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뭔가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그 부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었고요. 2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20명의 대학생들인데요. 이 친구들이랑 정말 밤낮을 같이 있으면서 밥도 같이 먹고 점심 저녁 같이 먹고 매일 회의를 한 거예요. 저희도 뭐 이 수해복구는 처음이니까, 저도 이쪽은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저는 원래 전문이 거버넌스 쪽이어서 거버넌스 쪽 사업을 했는데 긴급 상황이니까 스텝이 꼬인 거죠. 이 친구들도 갑자기 수해를 입어서 스텝이 꼬인 거예요. 대학교도 문을 닫아갖고 할 일도 없고. 근데 이 친구들이 이 수해 복구 과정을 거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Financial Literacy 그 트레이닝도 받게 되고, 수해 복구 사업에 대한 트레이닝도 받게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친구들이 제가 크리스찬인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뭐 아마 뭐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뭐 이랬으니까 그랬겠죠. 같이 맨날 밥을 먹으니까. 그래서 제가 떠나기 전날 이 해변가에서, 동티모르 해변가에서 그 페어웰 그 작별 행사를 해줬는데 수련회 온 느낌이었어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통해서
본인이 뭘 배웠고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깨닫게 됐고 막 진짜 지금 생각해도 막 감동이 네 있는데 이게 저한테는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동팀으로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게 있고요. 두 번째는 저 이장님인데 한 번은 이제 코로나가 심해져서 정부에서 모든 사업을 멈춰라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6개월 안에 이 사업을 모두 마쳐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 이 사업이 멈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갑자기 잠깐 풀어져서 이 기간에 다 맞춰야 되는데 이 마을이 꼭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뭐 코로나 마스크를 안 쓴다든지 코로나가 확산되면 이 사업이 멈춰지거든요. 그래서 이장님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6개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6개 이장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그랬어요. 유엔이니까 뭐 공식적으로 제가 뭐 할 때는 그런 건 얘기 못 하고 공식 행사가 다 끝난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 하나만 하자. 그래서 유엔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부탁 하나만 하는데 나는 이 마을이 꼭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멈춰지면 안 되니까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이 사업을 위해서 나도 기도할 테니까 당신들도 기도해달라. 그리고 사업이 정말 기적적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마무리된 날 이제 행사를 하는데 저는 까먹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이장님 한 분이 저를 딱 찾아오더니 손을 딱 잡더니 내가 기도했다고. 그래서 제가 이게 내가 다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진짜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얼마 남았죠? 이거는 이제 송별회 때인데 이제 이 친구들이 이거는 안 틀어도 될 거. 이건 제가 노래 부르는 거니까 다음 거를 이거는 이제 이 친구들이 아리랑을 어디서 배워와가지고 불러준 거였어요. 이건 잠깐만 들을게요. We also challenge ourselves to sing it and then make you. I'm gonna listen. 진짜 어둡죠. 이게 해변가였어요. I already know the song. 네, 그러니까 제가 아리랑 가사의 뜻이 뭔지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떠나기 이틀 앞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알고 불렀다고. 네,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가 1부고요. 제가 원래 2부로 더 할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5분만 더 해도 될까요, 목사님? 여기서 끝낼까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했던 일이고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스텝도 굉장히 많이 꼬였는데 제가 계획된 대로 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 계획된 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오히려 되게 감사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넘기고 마지막 결론 마지막 슬라이드만 혹시 떼어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앞이 캄캄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지라도 괜찮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말이다. 내 스텝이 꼬일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춤이 시작되는
때이니까. 라는 게 제 그 2부에 제가 2부에 준비한 내용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감사합니다.